자, 오늘은 채권자 취소권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채권 보전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왜 빌려줬냐면 을이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을의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으면은 나중에 1억 채권을 못 받더라도 이 X라는 부동산을 집행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또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을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을이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나 예를 들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의 갑에 대한 이 1억 대여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겠다 해서 이 병을 믿고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을이 재산도 없고 보증해주겠다는 사람도 없어. 근데 봤더니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또 돈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내가 그럼 나중에 이 1억을 못 받더라도 이 을의 병에 대한 재산을 내가 채권을 내가 대위해서 행사해서 내 재산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을이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는 있는데 저당권을 설정해주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믿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 재산을 병에게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갑은 을의 이 X라는 재산을 믿고 돈을 빌려준 건데 저당권을 설정하진 않았지만 을이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을을 믿고 돈을 빌려주지만 어쨌든 을은 X라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재산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을이 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하면은 갑이 돈을 빌려준 이유가 사실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 행위, 이게 사회행위에 해당한다면 이거를 갑이 직접 취소할 수 있게 갑이 이 행위 자체를 취소를 해서 이 재산을 다시 을에게 돌려놓는 행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게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조문을 한번 볼까요? 조문의 406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406조 1항을 봤더니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그러나 그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채권 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채권이라는 거는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지만 을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갑은 간섭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 채권에 관해서 판결문을 얻고 그걸 가지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민법상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채권이지 그것만 가지고 을의 재산을 간섭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을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제도가 민법에 있다. 부작위, 을이 뭔가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간섭한 행위, 그거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했죠. 근데 을의 어떤 자귀, 직접적인 자귀, 사회 행위를 간섭하는 행위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회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속 봤더니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고 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일한 재산 X를 병에게 매도를 함으로써 을의 책임 재산,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로 이것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자들의 고유의 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에는 소송물이 이게 소송물이잖아요. 그래서 중복소송 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갑, 을, 병, 갑뿐만 아니라 정도 있고 무도 있고 기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다 채권자란 말이에요. 그때 그 경우에 얘도 사회행위 취소, 얘도 똑같이 사회행위 취소, 얘도 사회행위 취소, 얘도 사회행위 취소를 하더라도 이게 뭐다? 중복 소송이 아니다. 중복 소송이 아니다. 왜? 소송물이 뭐예요? 소송물이 사회행위 취소권, 사회행위 취소 소송. 그게 각자의 고유의 권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소송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중복 소송이 될 수가 없다. 자, 갑이 을에게 채권을 잇고 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병에게 매도를 한 이 상황에서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그리고 병은 수익자라고 해요. 수익을 본 사람이라고 해서 수익자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이 상황에서 이 갑의 을에 대한 이 채권, 요거를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고,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이 지금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보는 거예요. 먼저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겠죠. 피보전 채권.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을 빌려준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팔아 넘기는 행위, 이 행위를 사회 행위라고 하는데, 사회 행위를 할 때 을은 갑에게 갑을 해야 할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 의사가 있어요. 사회 의사. 그런데 이 사회 의사는 보통 유일한 재산을 넘기거나 하면은 추정되죠. 추정이 된다. 그리고 을이 재산이 여러 개면은 또 상관이 없겠죠. 을이 재산이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X 재산만 넘긴다고 해서 갑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을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무자력. 을이 재산이 없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넘기는 이 X라는 재산이 어차피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어야만 갑에게 담보로 제공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집행이 가능한 재산만 가지고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압류 금지 재산이다. 압류 금지 재산을 병에게 넘겼다? 그거는 문제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날로부터 이 사회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반드시 소를 통하여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항변으로는 불가하고 소를 통해서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얘가 또 넘겼어. 갑을 정한테 또 넘겼어. 얘를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전득자라고 하거든. 그러면 얘를 이 행위를 취소하는 거를 1년 또는 5년 안에 했어요. 근데 얘가 중간에 또 넘겼어. 그럼 이거를 또 1년 또는 5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에 따라 기간이 적용이 된다. 피보전 채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한번.
피보존 채권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갑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 근데 을이 있어. 을이 병에게 애초에 X 부동산을 팔아 넘겼어요. 애초에 먼저. 그 다음에 갑자기 갑이 띡 와가지고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갑이 이미 과거에 을이 병한테 X 부동산을 넘겼는데 나중에 자기가 돈 빌려줘 놓고 야 너 왜 옛날에 10년 전에 왜 10년 전 아니지 몇 년 전에 왜 X 부동산 팔았어?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줄 당시를 놓고 을에게 재산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이 당시에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 돈을 빌려줬으면 그거는 갑 잘못이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주기 그 이전에 을이 병한테 X 부동산을 팔아 넘긴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피보존 채권과 관련돼서 피보존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을 했었어야 합니다.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 이전에 발생했을 거를 원칙으로 하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뭐 사례형에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사례형에 쓰잖아요. 어떤 요건이 있죠, 여러분? 어떤 요건이 있죠?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채권 성립에 기초되는 법률 관계가 사회행위 이전에 있었고 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채권 성립이 현실화된 경우 이 경우에는 비록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피보존 채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존 채권이 된다. 현실화는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된다면 그때는 피보존 채권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피보존 채권에 관한 요건. 그리고 이 피보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하고 특정 채권은 안 돼요. 특정 채권은 안 된다. 왜냐면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 공동 담보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다시 되돌려 넣는 거가 목적이지 특정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따 가정해 봅시다. 을이 갑한테 X 부동산을 팔았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죠. 근데 을이 같은 부동산을 병한테 또 팔았어. 그럼 여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겠죠. 이중매매 상황에서. 근데 얘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이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면은 채권의 추구표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고 채권의 상대성에 반하는 상황이 도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그래서 그냥 원래 상태. 여러 사람들이 을의 재산을 보고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을의 재산을 보고 돈을 빌려준 그 상태, 그 원래의 판단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피고적격. 채권자 취소 소송은 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 취소 소송은 누구한테 한다? 병한테 하는 거야. 병이 바로 채권자 취소 소송의 피고가 돼요. 병이 정한테 또 넘겼다. 그럼 얘가 전득자인데 그때는 또 얘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소송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액 배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갑뿐만 아니라 갑, 을, 병, 정이 있고 무가 있고 기가 있잖아요. 기를 이렇게 쓰는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가 있는데 중복재소가 안 돼.
얘도 사행위 취소할 수 있고 얘도 사행위 취소할 수 있고 얘도 사행위 취소할 수 있고 얘도 사행위 취소할 수 있어요. 중복재소가 안 돼요.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인용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 그 범위 내에서 얘네들 각각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억이면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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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을 안분하나? 안분? 채권액의 비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 각각의 범위 내에서 모두가 인용 판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의 고유의 권리에 의해서 차행위 취소 소송을 한 거니까 안분하거나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간과 관련해서 안날 1년, 있은 날, 사행위가 있은 날 5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 안날 뭘 알았냐? 뭘 알아야 되냐? 채권자 입장에서 뭘 알아야 되냐가 조금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일단 사회행위가 있었다는 거를 알아야겠죠. 사회행위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해 의사가 있었다. 피고에게 아니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거를 알아야 돼. 사회행위가 있었다. 사회행위 있었다는 게 뭐예요?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켰다.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킨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병에게 이 물건을 팔겠다. 그게 사회 의사잖아요. 그 사회 의사가 있었다는 거를 안날로부터 채권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1년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을의 유일한 재산 X를 매도했다면 그때는 사행위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갑이 을에게 그 병에게 매도를 해서 채권자 취소를 해서 이거를 취소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의 재산을 공동담보의 부족을 막는 이 행위로 책임 재산으로 돌려놨으면 얘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어요. 그냥 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고유 중복재산가 안 되는 거죠. 고유의 권리에 인해서 일단 공동담보로 돌려놓는 거니까. 특정 채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가능한 상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그 당시에 을의 재산을 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을 보고 내가 나중에 강제 집행하면 되겠다. 제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네 하고 돈을 빌려줬겠죠. 그 상태로 돌려놓는 거. 그게 채권자 취소 소송이에요. 얘가 우선 변제 받게끔 해주는 권리가 아니야. 오케이? 그럼 돌려놨어. 그럼 병은 불쌍하잖아요. 병은 어떻게? 병은 요건이 맞으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해서 자기도 어떤 이익을 보전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을이 병에게 뭐 줘야 될 채무를 면하는 그런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